자, 이제 6번 문제로 갈 거예요. 자, 6번 문제. 이 시간 6번 문제 보시면 A가 27개, B가 14개. 그런데 A 교집합 B가 10개 이상. 합집합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거든. 자, 일단 교집합이 가장 많아지게 되면, 교집합이 가장 많게 되면 그때의 합집합 개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가장 많아져 버리면 합집합이 가장 작아지겠지. 최대한 찢어졌을 때, 두 개가 최대한 찢어졌을 때 합집합은 가장 많아질 겁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10개 이상이래. 자,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 수 있을까? 14가 될 수 있어. 작은 게 완전히 들어갈 때 최대값은 14가 되고 최소값은 10에서 주어졌듯이 10개가 되는 거라고. 가장 교집합이 많아지면 14개고요. 교집합이 가장 작아지면 10개가 될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가 14개면 A가 27개이기 때문에 13개가 있을 것이고 빵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27개가 합집합의 최소값이 될 것이고, 10개라면 여기 17개, 여기 4개가 되어서 합집합의 최대값은 31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오케이?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를 구해가지고 합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다. 31, 2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6번 답은 31, 27 적어버리세요. 자, 그리고 11번 보시면 비슷한 문제들이야. 11번 전체 집합 개수가, 전체 집합이 40개입니다. A 개수가 28개입니다. B 개수가 17개입니다. A 차집합 B의 최대값, 최대값 구하랬나? 차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차집합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최대야. 그렇지, 이 부분이 작아야 되겠지. 공통 교집합 부분이 가장 작아야 돼요. 교집합 부분이 가장 작으려면 최대한 벌어지라는 얘기했잖아. 그래서 최대한 벌어져야 돼. 최대한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바깥쪽의 개수가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연계가 될 때라는 얘기야. 최대한 벌어져서 교집합이 작아질 때란 말이지. 그렇다면 밖이 연계가 되면 이게 합집합 개수하고 똑같아져 버려. 아니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합집합 개수는 전체 집합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합집합이 40개가 된다는 얘기야. 밖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합집합이 40개인데 교집합은 어떻게 구해? 2개 더해서 합집합을 빼버리면 돼. 그럼 45개에서 40을 빼버리면 5개가 교집합이고, 이때가 가장 작을 때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가장 작을 때. 밖에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다면 차집합이 가장 클 때는 이럴 때입니다. A가 28개인데 5개 빼서 23개가 될 때가 가장 A 차집합 B가 커지겠다. 그래서 결론은요, 교집합이 항상 기준이에요.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 커질 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 10, 14 3개 해버리자. 9, 10, 14 모르면 물어봐. 뭐 하지 말고.
몇 번? 오늘 왜 저기 68이에요? 18. 자, A가 50개죠. A가 50개고 B가 38개. A 교집합 B의 최소값이 20이다라고 나와 있어. 합집합 개수라고 했지. 자, 교집합에 대해서 일단 최소가 20이라고 주어졌지.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가 몇 개가 될 때가 최대가 될까? 공통 부분이 최대가 될 때는 어떨 때라고 했어? 완전히 포함될 때. 그럼 완전히 포함돼 버리면 교집합이 몇 개겠어? A가 50개고 50개가 교집합이라고 공통 부분이라고? A가 50개, B가 38개야. B가 A에 완전히 포함돼 버리면 교집합이 몇 개겠어? 38개가 최대값이야. 그럼 이 뜬거하고 이 뜬거 하면 돼. 그럼 합집합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다고. 그럼 합집합은 어떻게 구해?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교집합 개수. 그치? 합집합은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교집합 개수. 이렇게 구한다고. 이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완전히 포함될 때가 최대가 된다. 알겠어? 이길 수도 있는데 돌아가지고 이게 정말 적당히 탔다. 건강미가 없습니다. 빨리. 조금만 기다려주자. 됐어요? 좋아. 이제 하나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이건 문장제 문제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걸 식으로 바꾸면 돼요. 민정인의 반 6번입니다. 28, 민정인의 반 전체가 28이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치? 28명이 있으니까 A를 좋아하는 사람, B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B를 고른 사람이 21명이에요. 즉 B를 고른 사람이 21명입니다. 모두 고른 사람, 두 메뉴를 모두 고른 사람은요,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 사람은 12명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모두 메뉴를, 이게 중요한 말 밑줄 그어야 돼요. 모두 메뉴를 한 개 이상 골랐다라고 했어요. 자, 모두 안 고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가 있고 좋아하는 A를 고른 사람, B를 고른 사람이 있잖아. 누구는 적어도 하나씩 골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안 고른 사람이 빵명입니다. 밖에가 빵명이라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12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B가 21개니까 9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밖에가 빵명이기 때문에 합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똑같아지겠죠. 28명이 돼야 되니까 21명이니까 7명이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석해서 풀면 돼요. 네,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A를 선택한 사람은 7 플러스 12 해서 19명이 되겠죠. 3번, 4번 풀어보자. 쉬워요. 이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 또는 태권도를 배우는 쌤. 수영 또는 태권도는 또는 합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합집합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 주어진 거예요. 또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을 주어진 거야. 또는 합집합이야.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그 3번은 답이 하나인데 다른 거는 4번은 왜 답이 3개? 문제를 봐봐. 문제를 뭐라고 그랬어? 1번 A 교집합 B, A, B, A 합집합 B 개수를 구하십시오. 3개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3번은 왜? 3번에 1번 하나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방학입니다. 일요일 안 와요. 우리 방학이에요. 우리 방학. 학원 방학이야. 선생님 처음 쉬는 거. 그러니까요. 한방은 있었어요 여태까지. 우리 공휴일이어도 토요일은 공휴일 때 한 번씩 쉬었잖아. 방학은 있었지. 방학 있었지. 그러니까 주말은 거의 못 쉬지. 목요일이랑 토요일 쉬는 거. 목금토일 월까지야. 저쪽 저는 목요일부터 목일 두 번 쉬는 거네. 오케이, 그게 쉴 거야. 좋겠다. 푹 쉬어라. 목요일만 가? 그럼 저번 조쌤 말 안 했어?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도 하네 그럼. 화요일 가네. 화목 토 그러구나. 오케이. 자, 너희들 결석할 일 있으면 나한테 문자를 보내요. 나한테 또 보내주세요. 괜히 또 조쌤한테 보내고 또 조쌤이 또 나한테 보내고 이게 일을 2번 하게 되잖아. 일단 나한테 보내라 그래. 어머님한테도 말할 때 이제는 탄소수 빠지면 박근선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준아, 정신 차렸어? 이거 못 풀고 있지 문제를. 벤다이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좋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 별거 아는 것처럼 보여도 벤다이어를 하나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확 떨어져 버립니다. 했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이거랑 뭐가 달라요? 뭐가? 어떤 거? 수영 또는 태권도는 아까 말했잖아. 합집합 주어진 거라. 그래, 이것이 뭐야? 교집합 기술 구할 수 있잖아. 공식 있잖아. 공식. 모두 배우니 교집합이잖아. 모두 배우. 교집합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2개 더하고 합집합 뺀다. 완전 졸았네. 강의 다시 한번 봐봐야 되는데. 완전 졸았어. 자, 여기까지가 집합이에요. 이제 알겠어? 너무 졸았어. 자, 여기까지가 집합이고요. 이제 명제라는 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명제. 자, 친구들 좀 나가줘야겠다, 오늘. 왜냐면 우리가 14일 만에 보잖아요. 2주 숙제잖아요, 2주 숙제. 충분히 조쌤이 많이 내주시겠지, 뭐. 그치? 자, 명제는 뭐냐? 자, 영어로는 프로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P를 주로 씁니다. 여기서는 P를 쓰고요. 자,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가능한 식 또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명제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는 자연수이다. 맞잖아. 누가 봐도 명확히 참이잖아. 이게 명제라고요. 3 빼기 1은 5이다. 명제라고요. 참과 거짓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틀렸다고 명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참과 거짓이 명확하면 걔는 다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책은 전부 다 명제들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참인 명제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명제 단원이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수학 단원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참거짓 판단하는 거니까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근데 명제라는 단원 자체에 대한 개념은 되게 쉬워요. 왜? 우리는 그 주어진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계속 판단할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보십시다. EX는 4. 이거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이 말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 아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참이되게 하기 위한 X값을 구하는 거잖아.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X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참이 돼버리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명제가 아니에요. X는 5보다 크다. 이거 명제예요 아니에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리고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X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다 명제일까요? 라고, 명제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요. 이런 거 보십시다.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얘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항등식. 언제나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항등식은 명제가 됩니다. 뭐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어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죠.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건 참이 됩니다. 무조건 참이에요. 그래서 방부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항등식이라든지 절대부등식 이런 경우는 무조건 참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됩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열나 쉬울 거예요. 자, 238쪽. 명제냐 아니냐 물어본 거. 1번 삼각형의 세 네가지 합은 180도이다. 맞아요. 갑자기 웃긴 게 생각난 거죠. 어느 문제였더라? 중3. 명제하고 있는데 삼각형의 네가지 합은 180도야. 맞아 틀려 아니야? 틀려요. 그런 거야. 왜? 삼각형 네가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각은 안대차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2번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이다.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 근데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겠죠. 3번 3더하기 6 아니겠죠. 4번 기분은 움직인다. 맞죠? 움직이죠. 열심히. 자, 맞아요. 5번 3더하기 6가 아니에요. 3더하기 6가 아니에요. 3더하기 6 그게 참이야? 거짓이야? 3더하기 6이 뭐야? 여기 나와 있어. 9라고? 왜 네가 생각을 해 그거를?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참이야 거짓이야. 무슨 말이야? 자, 하나 이상했어요. 이 식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해야 된다고. 3더하기 6을 가지고 그냥 이거 참인식이에요. 거짓인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된거면 얘는 명제 아니야? 맞지? 참 거짓이니까. 이게 없잖아요. 몰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5번은 아니라고 했죠. 뭐 이런 거요. 좀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자, 참거짓 판단인데요. 아직 이걸 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네요. 자, 12번. 막복지가 서로 같다. 참거짓 판단하래요. 막복지가 서로 같다. 맞아요. 13번. 홀수다기 홀수는 짝수다. 맞아요. 13번. 3배수는 9배수다. 맞아요. 맞아? 3배수가 9배수야? 어떻게 3배수를 9배수라고 할 수 있지? 3의 배수. 맞지 않나요? 아니죠. 아, 3배수는 뭐가 있어? 3, 6, 9, 12, 15 뭐가 9배수야? 이게 다 9배수야? 모두 다 9배수가 돼야 돼요. 3배수는 9배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3배수면 무조건 다 9배수가 되라 이거야. 말 안 되잖아. 9배수는 그렇지? 반대로 맞지? 9배수이면 3배수이다. 맞는 거지. 자, 이런 거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냥 들어갈게요. 뭐가 명제인지 알겠죠? 자, 그 명제는 참거짓 판단이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걸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명제를 하나 써볼게요. 명제를 하나 써볼게요. 4의 약수이면 그 수는 8의 약수이다. 자, 이건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4의 약수는 1, 2, 4. 걔들은 전부 다 8의 약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명제를 구성하는 단위가 있거든요. 명제는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가 돼요. 4의 약수이다, 8의 약수이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야. 그러면 4의 약수이다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뭐가 사회 약수야? 말 안 했잖아.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x가 2라면 사회 약수이다. 이런 변수에 대한 조건이 붙어버리면 얘는 명제가 돼, 안 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아직 명제가 아니지만 미지수 값이 주어졌을 때 명제가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 그래서 명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조건이다라는 얘기야. 조건들이 모여서 조건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줍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조건은 뭐라고요? 미지수 값이 주어졌을 때 명제가 되는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조건들을 P를 이용해서 씁니다. 사의 약수이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치자. P는 사의 약수이다. 이게 P라는 조건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 조건에 대해서 항상 뭐가 있냐면 얘를 만족하게 하는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의 약수이다를 만족하게 하는 그 지수 값은 뭐가 돼? 1, 2, 4. 이게 바로 얘를 만족하게 하는 미지수. X는 이란 말이 숨어 있는 거야. X는 사의 약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X는 1, 2, 4일 거 아니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진리집합. 즉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 조건이 스몰 p면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씁니다. 그래서 1, 2, 4 이렇게 쓰는 걸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어?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집합은 그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이거든. 자, P 또는 Q 조건 두 개가 또는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진리집합은 뭐가 될 것 같아요? P나 Q. P 또는은 집합 연산에서 뭐였어? 합집합이야, 뒤집합이야? 합집합이잖아요. 합집합 Q 이렇게 써요. 알겠어? 또 P 그리고 Q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는 연산법칙이 뭐야? 연산기호가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이렇게 써요. 별거 없어. 자, 세 번째 이제 조건의 부정이 있어요. 조건의 부정. 이게 중요하고요. 조건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P의 부정은 어떻게 쓰냐면 물결 P라고 씁니다. 물결 P라고 쓰고 읽어줄 때는요 not P라고 읽어요. P를 부정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번 이다를 부정하면 아니다가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의 약수이다 부정해보세요 라고 하면 촬영하고 있나? 설마 하고 있어. 깜짝이야. 자, P의 부정, 사의 약수이다 부정은 사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또는이란 말이 있잖아요. 또는을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은 아니고요. 서로 반대말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로 바꿔주는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줄게요. 자, 3번. 적절한 얘기가 생각이 안 났다. 자, 세 번째. 모든이란 말은 어떤으로 바뀝니다. 어떤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반 학생은 모두 남자다라고 했어. 이것에 대한 부정은 뭘까? 모두 남자가 아니다 이걸까? 그게 아니고요. 모두 남자다의 부정은 모든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즉 어떤 사람은 여자다라는 얘기지. 즉 모두 남자다의 부정은 단 한 명이라도 여자가 있으면 부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두 남자다의 부정은 자 모두 남자다 이거의 부정은 어떤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이게 부정이 되는 거라고. 모두는 어떤으로 부정이 돼야 됩니다. 또는 그리고로 부정해야 합니다. 자, 알겠어? 이 또는 사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는 있으면 이 그리고 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는을 그리고로 바꿔야 된다고. 이다를 아니다로 바꿔야 된다고. 부정할 때는.
둘이 같은 뜻인 거예요. 부정하면 반대가 되죠. 반대뜻이 부정하면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지. 같은 뜻은 아니지. 저거는 4 이거 명제가 아니에요. 2는 아니면 4인 거잖아요. 2 또는 4이다. 부정은 그럼 2 그리고 2 4 그리고 4가 아니다. 2 그리고 4, 2다. 약간 나 얘를 좀 이상하게 들었는데 알았어. 어떤 애가 좋을까? 잠깐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애매하게 지금 부정 괜찮은 부정이 저 뒤에 있거든요. 부정은 또는에 대한 부정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네. 저기 뭐 이런 거 쉽게 가자. x는 2 또는 x는 3이다. 이거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x는 2가 아니고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x는 2하고 3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잖아. x는 2하고 3 중에 하나다. 근데 부정하니까 2하고 3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사실 그렇다고요. 이다는 아니다로 또는 그리고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자, 네 번째 미만은 반대를 얘기해 주는 거라서 이상이 돼야 돼요. 눈이 붙어야 됩니다. 없으면 붙어야 되고요. 5번 초과는 이것도 이하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을 시킨 거의 직위집합은 P의 여집합이니까 반대 부분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초가 3 이하 5 초과이다. 이거의 부정을 말하세요라고 하면 여집합 반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가 3 이하 5 초가 이것의 여집합은 반대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는 포함해서 이하. 그치? 그리고 3문보다 크면서 5보다 이하 이렇게. 오케이? 이 문제가 고등학교 소수령 1번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부등호에 대한 관계가 어렵지 않아. 자, 이런 걸 가지고 부정이라고 해줍니다. 지금 오케이. 이 정도만 하고 문제를 풀어야 좀 많이 나갔다. 개념이. 좀 많이 나갔는데 지금 개념이 대충 보니까 한 수단은 끝나버렸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보자. 236번 보세요. 명제인 거는 명, 조건인 것은 조라고 써주시면 조. 자, 1번. x는 236쪽입니다. x는 5 이하의 자연수이다. 명제의 조건이에요. 명제의 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죠. 2번. 4는 16의 약수이다. 명제 좀 확실한 거죠. 3번. 루트 16을 우릴 수 있다. 명제. 4번 방정식은 조건이야. x 안 줘줬으니까 5번 부등식도 조건입니다. 진리집합이죠. 진리집합 6번 진리집합은 x는 3의 배수이다. 3배수를 쓰면 돼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니까 3배수는 3, 6, 9. 그래서 집합도 6, 9가 들어가겠죠. 6, 9 7번 집합을 적으면 됩니다. 1초가 6 이하를 만족하는 집합 뭐가 있겠어요? 2, 3, 4, 5,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10번은 넘어가요. 풀면 x는 7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7 미만을 적으면 됩니다. 1, 2, 3, 4, 5, 6 적으면 되겠죠. 방구등식 푸는 거예요. 12번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이니까 뭐밖에 없어요. 집합에 12번 3밖에 없죠. 그치? 방정식 푸는 거죠. 14번 15의 약수이다. 뭐 이거 다 중이네. 1, 3, 5, 15. 15번 봐봐요. 15번. 정수 전체 집합에서 2x 빼기 3은 4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뭡니까? 네, 공집합. 2분의 7 나오죠? 근데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딱 한정 지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없어요. 맞죠? 자, 18번 들어봐요. 공집합은 바로 안 하는. 공집합 그 자체가 집합이죠. 18번 들어봐요. 아직까지 할만하죠? 끝까지 할만할 거야, 명제는.
마이너스하고 1이 왜 1번이 다 들어갔어? 그지? 공집합.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못 써야 돼. 그 답이 전체 집합에 못 써야 된다는 얘기지. 네. 18번. 진리집합이 뭔데? 그 밑에 10들을 만족하는 x값들이 집합이잖아. 근데 전체 집합이 주어졌잖아. 근데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려면 전체 집합에서 없어야 돼. 그 해가. 근데 1번의 해가 뭐야? 1번의 해가 18번 1번 풀면 해가 뭐냐고 마이너스 2. 있잖아. 그래서 1번에 진리집합으로 마이너스 2하고 1이겠지. 왜? 공집합이 아니잖아. 이하고 마이너스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서 쓰는 거잖아. 마이너스 2하고 1이 있잖아. 공집합 아니야? 아 얘가 왜 공집합이야? 제 공집합. 무슨 말 하는 거지? 우리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지?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 안에만 해당할 수 있어. 근데 1번이라는 조건은 뭐야? 이렇게 되지. 그렇지? 얘를 만족하게 하는 x값들의 집합이 진리집합이지. 얘를 풀어보니까 x가 뭐가 돼?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왔지. 그럼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1이겠지. 근데 얘가 왜 공집합이냐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얘를 만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공집합이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뭐가 문제야? 뭐가? 왜 공집합이라고 생각했어? 갑자기 뜬금없이. 아, 교집합이랑 헷갈렸어요. 무슨 말이야? 공집합? 교집합이랑 헷갈렸어요. 교집합. 그건 모르겠어요. 알겠어 그럼? 네. 3번은 3 이상의 얘기가 한 번도 없잖아. 전체 집합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 몰라.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됐어. 뭘 헷갈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됐어, 지금. 자, 부정하십시오라고 나오네요. 238번 보세요. 1번. 2는 소수가 아니다. 부정하네요. 2는 소수이다. 그렇죠?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다. 3번.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유리수이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치? 그럼 4번은 어떻게 해야 돼? 루트 5는 2보다 작다. 부정. 이준아. 이거보다 크다. 아니니까 미만은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 크거나 같다. 왜? 빠져있기 때문에 반대 부분을 적어야 된단 말이야. 5번. 아니다는 이다로 바꾸면 되겠고 6번. 포함된다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바꾸면 되겠고 뭐 이런 문제들이야. 그치? 부등호를 바꿀 때는 초과는 이하라고 해야 돼요. 이하는 이 포함돼야 돼요. 반대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 239쪽을 봐봐요. 너무 쉬운 문제들이 9번 하이는 유리수이다. 1번 부정을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해야 돼? 하이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하이는 유리수이다. 거짓이지. 부정은 참이야 거짓이야. 부정은 참. 부정이 참이지.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이 돼요.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하면 참이 된다. 서로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1번. 마름모는 편행사 변형이다. 부정을 말씀하세요. 마름모는 편행사 변형이 아니다. 라고 하겠죠. 그치? 자, 마름모는 편행사 변형이니까 네. 맞죠? 참이죠. 그래서 부정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명제 부정은 참거짓이 반대입니다. 라는 거야. 자, 조건에 부정의 진리집합과라고 13번 봐봐요. x는 5보다 이상이다. 이거의 부정은 x는 5보다 미만이다. 그래서 진리집합은 5보다 미만인 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즉 1, 2, 3, 4가 들어가면 되겠지.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 14번 아니다니까 이다로 바꾸면 부정은 이다가 돼가지고 x는 7 혼자만 들어있겠죠. 이런 문제들 너무 쉬워요. 자, 뭘 적어요? P 또는 Q. 자, 넘겨보세요.
240번에 있어요. P 또는 Q, 이건 또는 진리집합으로 뭐가 된다고 했어? 또는 합집합이 된다고 해. 그리고가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1번 P는 1부터 5 미만이다가 돼 있고 Q는 자 X가 절대값이 5이다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뿔마 5가 되겠지. 그러면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나? 아, 전체 집합이 6 이하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안 되겠죠. 그치? 그럼 P하고 Q의 합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가 추가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결국 1부터 5까지가 되겠지. 1부터 5까지. 그래서 진리집합은 1, 2, 3, 4, 5가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는으로 연결되면 합집합이다 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너희가 6번 문제를 풀어봐요. P하고 Q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야. 전체 집합은 위에 박스에 있으니까 전체 집합 안에서만 답이 나와야 돼요. 다르게 나오면 안 됩니다. 12번 풀었나? 6번 풀었나? 몇 번 풀었지? 6번? 6번 풀어봐요. 집합으로 써야 돼, 집합으로. 자, 집합이니까요. 자, 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7번부터서는 P 그리고 Q래요. P 그리고 Q는 교집합 구하는 거잖아요. 교집합. 9번하고 12번 풀어봐요. 각각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9번, 12번. 했어? 왜 아무도 안 하고 있어? 9번 12번. 교집합 구하네. 9번 12번.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는 명제를 배우기 위한 기본 과정들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뭘 배우냐면, 또 쉬는 시간이야. 힘내. 명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참거짓의 판단입니다.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했기 때문에 참거짓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첫 번째 직관적인 판단이고요. 두 번째 진리집합으로 판단하는 거. 말 그대로 직관적인 문제들은 너희들이 대부분 다 이제까지 봤던 문제들입니다. 뭐 정삼각형은 이중면 삼각형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이런 것들 뭐 많이 생각하나?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아까 했던 거 4의 약수는 8의 약수이다.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근데 직관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어떻게 푸냐면, 진리집합을 본다라는 얘기는, 자, 4의 약수이며 8의 약수이다.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건 하나의 명제야. 그리고 이 명제는 조건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그치? 조건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앞에 조건을 가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뒤에 조건을 결론이란 말을 쓰는데 잘 쓰지는 않는 말입니다. 잘 쓰지는 않아요. 가정과 결론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4의 약수의 진리집합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1, 2, 4가 되죠. 8의 약수의 진리집합이 뭐지? 1, 2, 4, 8이지. 두 개가 어떤 관계야? 포함되어 있는 관계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관계일 때에 우리는 참이라는 말을 써요.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얘를 만족시키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포함이 되어버리면 참입니다라고 하고 참이면 두 줄을 긋는다든지 똥골뱅이를 해줍니다. 이게 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집합을 구하고 포함이 되면 참이구나! 그 쉬는 시간에 좀만 참아. 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주로 시험에서는 이걸 쓰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참고지 판단하는 게. 자, 그래서 224쪽 보시면 1번. 더해서 0이면 x는 0이고 y는 0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244번. 참거짓 판단할 때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면에다가 무조건을 집어넣어봐요. 자, 수학은 100%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x 더해서 0이라면 무조건 x는 0하고 y는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 거짓이라는 얘기야. 2번. 직사각형이면 걔는 무조건 정사각형이다. 아니죠. 가정으로 말하는 거야. 에이. 자, 슬래시로 끊어버리면 돼요. 굳이 다 쓸 필요 없이 가정은 x 플러스 y는가 0 슬래시 x는 0 y는 0 이게 결론입니다. 가정으로 요새 여기가 안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직사각형이면 거기다가 슬래시 해가지고 앞에가 가정이고 뒤가 결론입니다. 홀수이면 이면에다가 슬래시를 다 하면 돼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난리야. 자, 이런 건 어디에서도 안 물어봅니다. 참거짓 판단만 물어보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자,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지, 이제. 자, 보자. 이제 245쪽 가보지 말고 쉬었다 하자. 그래도 쉬운 것만 해도 조금 지쳐가다가 너무 단순한 것만 하니까. 좀 됐다. 성현아, 짐도 좀 더 나갈 거야. 살짝.